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호주 기술 이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시죠? 영주권 어떻게 받냐? 기술 이민 뭐냐?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1, 20분, 2, 30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A부터 Z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정보 또는 지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어떤 것들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혼자 하는 호주 독립기술이민, 호주 기술이민, 즉 일명 셀프 호주 기술이민, DIY 호주 기술이민이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 영상 내에 담기는 내용들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가 기회가 될 때 답변을 드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애를 쓰겠다이지 약속을 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은 법률조언이나 이민조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이민성이나 관련 기구들의 정보들을 수합하여 가이드의 형태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에 불과하고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이민 변호사나 공식 등록되어 있는 정식 이민 법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죠. 호주 기술 이민은 호주 이민을 위한 황금 티켓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가영주권, 즉 임시 비자를 받고 이후에 영주권으로 트랜지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이를 가리켜서 영주권을 바로 받을 때는 189 비자, 190 비자라고 하는 두 가지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영주권, 즉 임시 비자를 받고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489에서 887로 넘어가는 이런 pathway가 있습니다. 그 외에 취업 이민이라든지 졸업생 비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순수히 General Skilled Migration, 즉 기술 이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기술 이민은 점수제로 운용이 되고, 즉 내가 나이, 그 다음 영어 성적, 영어 수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얼마만큼 매력적인지를 토대로 이민성 장관에게 초청, 요청, 신청을 하게 되고요. 점수가 높은, 그리고 직업군별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런 할당에 따라서 초청을 받게 되면 드디어 비자를 신청하게 되고 비자 심사를 거쳐서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189, 190 비자는 승인이 됐을 경우에 이미 영주권을 받은 거고요. 489 비자는 4년짜리 임시 비자를 받고 그 다음 지방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근무를 하고 거주를 하면서 향후 887 영주 비자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형태죠. 이런 점수제 기술 이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IELTS 6.0 이상의 수준, 반드시 IELTS 점수만 받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토플, 그 다음에 피어슨 테스트라고 하는 그 PT 점수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시도할 수 있는 영어 시험의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특정 수준을 넘겨야 되는데 특별히 IELTS는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이 네 가지 각각의 경우에 6.0이라고 하는 점수를 맞추셔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기술 이민을 시도할 수조차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비테이션을 받는 시점에 반드시 만 45세 미만이셔야 됩니다. 즉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인비테이션조차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그럼 결국 비자 신청을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범죄 기록으로 인한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나올 것 같으면 인비테이션을 받더라도 비자 심사 이후에 결국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있습니다. 즉 신원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신체 검사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건 one fail, all fail 규정으로 인해서 나의 직계 가족들의 경우에도
신체 검사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데 기술 이민 가능한 직업군에서 내가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 스스로 그 직업군에서 일을 한다만으로 부족하다. 이 점이 가장 핵심이 되겠네요.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뭐 IT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몇 가지 찾아보면서 가도록 하죠. Skilled Occupation 리스트에 여러분들의 직업군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호주 기술 이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고 링크를 누르면 이제 호주 이민성의 공식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공식 웹사이트의 하단에 Skilled Occupation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검색을 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ANJSCO 넘버가 6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 해당 직업군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들이 쭉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비자의 종류를 알려줄 뿐이지 뭐 무조건 신청할 수 있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리스트가 미디엄 롱텀이냐 숏텀이냐 뭐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고 Assessing Authority라고 해서 기술 심사 기구가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ACS는 보통의 경우에 IT 직업군에 해당되는 기술 심사 지원자들의 기술을 심사하는 기술 심사 기구예요. Australian Computer Society라고 하는데 자, ANJSCO를 누르게 되면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에 호주 정부에서 기대하는 태스크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Researching, Consulting, Analyzing and Evaluating System Program Needs, Identifying Technology Limitations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기술 심사 자체를 통과할 가능성이 극히 힘들어집니다. 즉 기술 심사를 통과 못하게 되니까 비자를 신청할 수조차 없게 되겠죠. 그 다음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술심사 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요구 조건들은 지금 해당되는 기술심사 기구에 들어가면 나오게 되죠. 보통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Migration Skills Assessment에 들어가서 Information for Applicants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ACS라고 하는 기술심사 기구에서 요구하는 기술심사 지원자들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링크가 좀 느리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자 먼저 호주 정부에서 정해놓은 이 ANJSCO 내에서 보셔야 될 내용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런 일들이 맞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즉 이 2613으로 시작되는 지금 이 직업군들 아래에 있는 이 2613, 11, 12, 13, 14, 99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각이 역으로 호주 이민성에 등록되어 있는 Skilled Occupation 리스트에서 기술 이민을 위한 189, 190, 489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윗부분에 Indicative Skill Level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스킬 레벨은 뭐냐 하면 뭐 대부분의 occupation in this unit group 즉 이 직업군 자체에 있는 직업들 각각에 대해서는 bachelor degree 또는 higher degree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5년의 relevant experience 또는 relevant vendor certificate이 있을 경우에 may substitute for former qualification 즉 학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데 만약에 내가 학사는 없지만
뭐 디플로마 또는 전문대 학위가 있지만 관련된 업종에서 경력이 5년이 넘어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formal qualification을 대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 다음에 특정 경우에는 on the job training이 요구될 수 있고 그걸 증명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호주 정부가 기대하는 미니멈 스킬 레벨을 정해 놓은 겁니다. 즉 관련 학사 학위가 없는데 일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럼 5년에 해당되는 substitution을 위한 요구 조건을 못 맞추니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ACS라고 하는 곳에서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요건도 지금 안 되게 되겠죠. 지금 suitability criteria라고 이제 ACS는 IT 직종의 경우에 뭐 이런 것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아니면 마이너 즉 메이저는 아니고 일정 특정 관련된 과목들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요구 조건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 뭐 학사나 학사 이상 또는 5년의 관련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술 심사 자체를 트라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죠. 그런 내용들을 즉 이민성에 있는 Skilled Occupation 리스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 검색을 통했을 경우에 189 비자 또는 190 비자를 지원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무슨 직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지 IT 직종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발자이냐, 디벨로퍼냐, 엔지니어냐, 애널리스트냐, 네트워크 애널리스트냐를 가지고 검색해서 ABS에서 나오는 ANJSCO 내에 등록되어 있는 태스크 그리고 위에 있는 인디커티브 스킬 레벨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맞다라고 판단될 때 비로소 IT 직종을 심사하는 ACS의 기술 요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그죠? 이 모든 것이 귀찮다? 그러면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한테 맡기세요. 맡기셔서 심사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이고 그 심사의 결과 필요한 서류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술 이민에는 독립 기술 이민 189 비자가 있고 바로 영주권을 자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0 State Territory Government의 노미네이션이 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뭐 일명 주정부 후원 기술 이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정부 각각의 주정부가 호주는 참고로 6개의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있고 2개의 테리토리 자치 정부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해당되는 스테이트나 테리토리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일일이 찾아야 돼요.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여기 링크를 제가 달아놨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지금 각 주별로 기술이민을 후원하는 뭐 그런 직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다 나옵니다. 즉 ACT 관련돼서는 캔버라 뭐 링크가 달려 있고 뉴사우스웨일스 달려 있고요. 노던 테리토리, 퀸즐랜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타스메니아, 빅토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쭉 다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주정부 또는 자치정부의 웹사이트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각각 후원을 해주는지를 판단하고 직업군만 볼 것이 아니라 요구되는 추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어 점수는 몇 점 이상이 되어야 되며 경력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며 심지어는 그 주정부 자치정부 내에서 뭐 거주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약속되어 있는 employment 즉 고용 계약이 되어 있느냐 즉 후원해주는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고용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반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분석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를 고용해서 맡기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링크들을 보여드렸고 그 외에도 뭐 482, 186, 187, 407 비자들이 있다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놓았지만 이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취업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레이니 비자를 설명드리는 영상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막 15분 가까이 시간이 되고 있어요. 앞뒤 자르고 나면 얼마가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뭐 10여 분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고 제 영상이 너무 길어서 끝까지 못 본다라고 하는 피드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뭐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블랙 포인트의 헤딩만 읽어드려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길다고 컴플레인 하지는 마시고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요. 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력서 들고 이민 변호사나 이민 변무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그러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니까요. ENGScore 내에서 각각 검색하는 방법은 이 링크를 따라서 오시면 Search Facility에서 본인이 검색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쳐보면 돼요. 이거 싫으면 뭐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민성에 있는 Skilled Occupation 리스트에서 본인의 뭐 Developer 검색을 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의 ANGScore 링크를 검색해서 태스크를 보시면 된다. 이게 맞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ACS를 눌러서 들어가서 ACS의 기술이민 심사 조건들을 보고 비로소 검색을 해가서 내 조건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체의 현재 경력이나 학력, 직장에서 업무 내용들을 가지고 이 ANGScore의 요구사항들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는 일일이 하나하나 판별을 보셔야 되고 내 스스로 된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술심사 기구가 되는 ACS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추천서나 행했던 업무들의 내용들을 나는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들을 대부분 해왔다라고 개별적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증명을 하고 프루프하는 것도 그리고 서류 형태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ACS 심지어 나아가서 호주 이민성이 이 내용 맞냐 아니냐에 따라서 추천서를 써준 이들에게 실사를 하기도 하고요. 뭐 확인 여부에 뭐 전화나 이메일이나 뭐 레터 형태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뭐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뭐 함부로 서류를 만들어 온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스킬스 어세싱 오토리티는 내가 이 직업군에서 기술이 있다라고 내 스스로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민성이 정해놓은 어세싱 오토리티에서 맞다. 그리고 언제부터 스킬드 레벨이다라고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 그 기구를 찾아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뭐 다른 데서 한국에 있는 뭐 어떤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 사람 졸업자가 맞고 기술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점수 계산기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자에 불과해요. 45세 미만이어야 되고 IELTS 6.0에 해당되는 또는 equivalent 영어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기술 이민 가능한 직업군을 검색해서 거기에서 내가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과한다고 그러면 비자를 바로 신청하느냐? 당연히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테스트 제도에서 스킬 셀렉트로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인비테이션은 이 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제 포인트 캘큘레이터가 나오는데 189 비자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점수를 각각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내 나이는 몇 점일 것인가, 몇 살인 것인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게 되고 이 모든 내용들 항목들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기입하고 나면 점수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전 영상에서 스킬 셀렉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70점 밑이 되면 65점이면 이론적으로 초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스킬 셀렉트에서 초청이 안 돼요. 이전 영상에서 2월 11일 2019년 2월 11일까지는 70점 정도면 그래도 한 몇백 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월 11일 스킬 라운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3월 11일자로는 75점 밑으로는 인비테이션 즉 초청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6월 30일까지는 이 수준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6월 30일 지나고 7월 1일부터 새 회계 연도가 들어가면 다시 많이 초청장을 발급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70점 정도까지는 또 인비테이션이 즉 초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수 계산의 항목은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항목을 보게 되고 영어 수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또 부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위가 학사 학위 이상이냐 아니냐, 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점수가 할당이 되게 되고, skilled employment가 증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즉 본인이 접수하게 되는 기술 심사를 통과하게 될 그 분야 또는 거기에서 closely related 되어 있는 직종에서 경력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또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 호주에서 2년 이상 그 관련된 학위를 공부했느냐도 중요하고요. 실제로 학위를 받아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가서 학위를 마치게 될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고요.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스페셜리스트 에듀케이션 퀄리피케이션을 호주에서 했느냐도 점수 항목이 되고, 그 다음에 Credentialed Community Language라고 해서 나티에서 CCL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걸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통번역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호주에서도 지방 지역에서 공부를 했느냐 2년 이상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추가로 주게 되고, 파트너 즉 배우자가 만 45세 미만이고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고 IELTS 6.0을 프루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또 배우자에게 기술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기술이민인 189 비자에서는 못 받게 되지만 190 또는 489가 되기 위해서는 스테이트 테리토리에서 노미네이션 점수를 받느냐, 아니면 designated area에서 주정부 또는 테리토리 자치정부가 후원을 해주느냐, 또는 거기에 살고 있는 4천 미만의 close relative가 있어서 그 사람의 후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내가 즉 점수를 끌어모아서 65점이냐 70점이냐 75점이냐 80점이냐 85점이냐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점수 항목에 불과해요. 그거 말고 내가 다른 뭐 돈이 많은데 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기술 이민을 위한 점수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점수 자체를 클레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시나리오를 들어서 몇 점 나오는 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타입 AB는 한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기술직으로서 단연의 어떤 경력이 있다를 가정하고 지금 뽑아낸 내용인데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뭐 IT 또는 기타 뭐 엔지니어라든지 회계사라고 하는 그런 직종에서 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 점수를 끌어모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나이가 즉 40세 미만이다라고 감안하면 25점 받을 수 있을 거고요. IELTS 7.0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영어 항목에서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해당 분야에서 직전 10년 내에 8년 이상의 경력을, 기술 경력을 프루브할 수 있으면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학위가 있다는 가정하에 15점을 추가로 받게 되고요. 근데 이걸 지금 다 계산을 하면 25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15에서 65점밖에 안 돼요. 65점. 그러면 2019년 3월 11일 기준으로 보자면 초청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청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스킬 셀렉트에 인비테이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호주 기술 이민은 아예 진행을 못한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물론 호주 이민이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다른 분들이 비자 신청을 안 하게 돼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 신청자들이, 그럼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입 B를 볼게요. 영어를 진짜 겁나 잘한다 라고 하는 분의 기준으로 지금 보자면 만 40세 미만, 25점 나이, 그 다음 IELTS 8.0 진짜 겁나 잘해야 됩니다. 20점이 영어 항목에서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력은 조금 현실적으로 했어요. 최근 10년 내에 뭐 7년 미만의 경력, 5년에서 7년 미만의 경력이면 10점, 그리고 학사가 있다라는 기준으로 15점이라면
다 합치면 지금 70점이 계산이 되는데 3월 11일 그 스킬 셀렉트 인비테이션 라운드로 보자면 인비테이션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2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인비테이션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직업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프로레타 직업군이 아니면 바로 조금만 기다리면 인비테이션을 받았을 것이고, 프로레타 직업군이라면 좀 밀려서 한참 뭐 6개월 뒤나 뭐 이렇게 인비테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즉 영어를 겁나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IELTS 6.0 기준으로는 영어 항목에서 빵점을 받기 때문에 뭐 타입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호주 기술 이민은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죠. 아예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IELTS 6.0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급 영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 영어가 안 되면 호주 기술 이민은 최소한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뭐 ENS 186 비자, RSMS 187 비자도 다이렉트 엔트리를 한국에서 고용주가 아무리 나를 지명해 주더라도 영주권을 바로 받고 오기 위해서는 IELTS 6.0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죠? 타입 C 한번 볼게요. 일부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걸 타겟으로 준비를 해볼, 도전해볼 가치가 일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각오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삶을 버리고 호주로 유학을 와서 학사학위를 따고, 학사학위조차도 지방 지역에서 따야 되고 뭐 이런 뭐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붙기 때문이죠.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30대 초반 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에 경력 점수 5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고 경력 5년을 채운다면 30대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리고 와서 2년에 호주에서 학사 공부를 해야 된다면 최소. 자, 그래서 나이 점수로 30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인비테이션을 이제 신청하는 시점, 그리고 인비테이션 받기까지 그 시점에 만 40세 미만이라면 25점. 그 다음에 호주에 와서 적어도 2년에 이제 그 유학을 마쳤다라고 칩시다. 2-year Australian Study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year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맞추면 5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조차도 지방 지역에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5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IELTS 7.0이 됐다라고 하면 영어 점수 10점을 받게 되고, 한국에서 관련된 학사가 이미 있었고 5년에서 7년 경력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걸로 물론 기술 심사가 한국 경력으로 이미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경력 점수 10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호주에서 유학을 마치고 485 비자로 뭐 졸업생 비자로 있는 동안 1년의 경력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 5점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끌어모으면 75점이 나오게 돼요. 즉 올해 2019년 3월 11일로 보더라도 안정권 안에는 들어갑니다. 물론 프로레타 직업군에 들어가면 좀 밀려서 기다렸다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즉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각오 그리고 위험성을 떠안고 지금 진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가정은 뭐냐 하면 현재 스킬 셀렉트의 트렌드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민성 장관 쪽에서 호주 기술 이민을 추가로 더 안 바꾸더라도 우호적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 와서 공부 마친 다음에 IELTS 7.0의 수준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 능력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와서 공부해서 학위도 진짜 맞춰야 되거든요. 그 다음 또 전제 조건이 한국에서 뭐 5년에 가까운 경력이 지금 이미 갖추어져 있고 관련 학위 학사가 먼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풀이 좁아지죠, 그죠? 어쨌거나 이런 타입 C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능직, 요리사라든지 웰딩이라든지 웰더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즉 189 비자로 단독으로 독립기술 이민을 하는 것은 영어가 정말 고수준이 아니라면 정말 힘들고요.
아니면 유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pathway를 각오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점수 된다, 경력이 있다 와 별도로 서류의 형태로 기술 심사를 통과해내야 되고 호주 이민성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큐멘트도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다큐멘트는 무슨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링크를 이민성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링크를 정해드릴게요.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시고 여러분 상황에서 내가 어떤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증명해야 될 내용들이 많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기술 심사 기구에서 요구하는 다큐멘터리 리스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ACS라면 이런 내용들에서 뭐 요구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검토하시면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맡기시는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면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라고 하는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호주 이민의 핵심은 인티그리티입니다. 즉 거짓이나 미슬리딩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한 비자만이 핵심입니다. 제가 깨끗한 비자만 제발 받자라고 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비자는 받은 이후에도 비자가 잘못될 수 있다를 충분히 설명해 놨거든요. 꼭 한번 영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나는 되겠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기술이민 189, 190 준비하십시오. 거기서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489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489 점수는 왜냐하면 위에서 아까 보여드린 각 스테이트 거버먼트에서 요구하는 직업군에 또 추가적으로 그 동반되는 수반 요건들을 맞추실 경우에 489 비자로 진행하신다면 1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추가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수를 뭐 65, 70, 75로 갈 때 있어서 10점이나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네. 190 비자도 마찬가지고 190 비자는 5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89는 정말 어렵지만 190은 영어가 IELTS 8.0이 안 되고 7.0이 되더라도, 혹은 경력이 정말 길고 나머지 점수들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을 경우에 심지어는 IELTS 6.0으로도 어쩌면 노려볼 만한 비자이다. 그리고 받으면 여전히 영주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준비가 됐고 확신이 있다라면,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다라면 이제 실제 기술 심사 자체를 통과하셔야 되니까 기술 심사 준비를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류들을 준비해서 스킬 셀렉트를 접수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 셀렉트를 접수하고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면 준비된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술 이민 접수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확신이 있었고 안내를 받았고 비자가 나올 가능성과 승산이 정말 높다라고 안내를 받으셨으면 이제는 소요 기간이 뭐 7개월에서 9개월, 9개월에서 11개월, 11, 12개월 이렇게 걸리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비자가 나오고 나면 내가 호주라는 곳에 이주를 해서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이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즉 영어는 더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글 보고 글 읽고 뭐 쓰고 정도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셔서 말을 해야 되고 뭐 들어야 되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미 회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2개의 territory governments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의 지역 중 어디가 나에게 더 맞을 것인가도 일일이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어디 살고 있다로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나한테 살기 좋은 거 아니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 그곳에 내가 간다라고 해서 뭐 바로 집도 구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도 살 건지 뭐 렌트를 구할 건지도 여러분들의 예산이라든지 자녀의 어떤 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 호주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주변에 카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웹사이트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고, 유튜브 보시고, 이미 먼저 그곳에 가 있는 이민 선배들의 내용을 보시고, 아니면 이민에 실패하고 역이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호주의 단점들도 보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말 중요한데요. 땡전 한 푼도 없이 이민을 오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산을 준비할 수 있고,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최소한 얼마 동안은 서바이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오셔야 되지, 뭐 그냥 몸만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삿짐 안 갖고 오실 겁니까? 그리고 이삿짐이 뭐 이민 가방 한두 개 수준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컨테이너에 담아서 배로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호주로 올 때 컨테이너에 실어서 올 때 그 이삿짐 센터에 낸 돈만 55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뭐 짐은 얼마나 많이 되세요? 그 사이에 유가가 이만큼 올랐고, 그 다음 뭐 해외 운송을 할 때 호주 달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미화 달러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원화로 환산이 될 터인데, 뭐 환율은 어떻습니까? 뭐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예산을 일일이 항목별로 잘 준비하셔서 차질이 없으셔야 돼요. 오자마자 뭐 빈털터리가 돼서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혹자는 뭐 호주 영주권은 받자마자 뭐 수천만 원, 수억의 뭐 경제적 가치를 뭐 가져다 준다 이런 말 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뻥이죠. 그거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환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황금에 뭐 가능성이 있어야 그걸 뭐 돈으로 뭐 이렇게 감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그냥 내 돈 덜 들이고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일부 있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뭐 그런 얘기 듣고 와 내가 이미 모아놓은 돈이 뭐 몇 억이 있고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몇 억짜리의 그 가치를 받게 되는 거니까 내 자산이 이만큼 불어나는 거 아니냐? 아니죠. 뭐 그러면 뭐 앉은 자리에서 다 늘어나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예산, 금전적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정말 강조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 영상의 댓글에다가 뭐 네트워크 애널리스트, 뭐 IT 직종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뭐 IT 직종은 참고로 ACS라고 하는 그 기술심사기구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미 아까 그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스킬드 오큐페이션 리스트를 찾으면서 바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IT 관련 대표적인 직업군만 이렇게 보더라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캡처가 아무리 되더라도. 근데 뭐 이만큼 많다. 그러니 IT는 IT이다가 아니라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찍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도 프로레타 직업군이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선별해서 찍는 게 좋겠죠. 프로레타 직업군이 아닌 게 사실은 인비테이션을 받는 과정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 이런 직종들 가운데서 ACS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당자들의 카테고리를 나누어 각각의 카테고리별 요구사항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 ACS에 해당되는 내용들
영어로 읽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면 사실은 내가 기술심사 통과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 낮다에 대해서 스스로 판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경력만으로도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주의할 개념이 있습니다. 기술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경력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아까 그 스킬 그 포인트 테스트를 진행할 때 경력 항목이 지금 점수 항목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ACS 같은 경우 주의할 부분이 기술 심사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relevant skill이 된 시점을 정해줍니다. 즉 이 시점 이후부터만 skilled experience로 경력 점수를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즉 비전공자가 경력만 끌어모아서 난 8년이 있어 라고 해서 전체 10년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점수를 청구하려고 할 때 기술심사 기구인 ACS에서 처음 8년은 기술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쌓인 기술을 확보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술심사는 통과했지만 스킬드 레벨은 8년 넘어간 이 이후 시점이다가 되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경력 기간은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ACS에서 기술심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통과를 했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후로 스킬드 익스피리언스로 인정을 해주느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신청하고 받게 될 경력 점수가 정해지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십시오. 질문을 주신 분께 제가 또는 앞으로 질문을 주실 분도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일하고 있는 부분을 Skilled Occupation 리스트에서 검색하시고요. 거기서 링크를 타고 ANJSCO에서 나와 있는 태스크에 내가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스킬 레벨에 내가 맞는지, 그 다음 기술심사기구의 웹사이트와 안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내가 관련된 서류들을 충분히 증명하여 기술심사 통과가 될 것인지를, 그 다음 언제부터 Skilled Experience로 인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 여러분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모의시험 같은 것들 많이 있거든요.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쳐보신 다음에 IELTS 몇 점이 나올 것이다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1대1 강의나 전문 강의를 반드시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점수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의 영어 스킬 레벨 학위, 그 다음 CCL, Credentialed Community Language 점수를 또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내가 몇 점이 나올 건가, 그 다음 주정부에서 190 또는 489로 내 직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따라서 도대체 무슨 기술이민 비자를 189, 190, 489 중에서 신청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이민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를 선임하십시오. 그리고 비용을 들여서 돈값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격이 안 돼서 진행을 못한다가 될 경우에 전체 금액을 다 갖다 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수임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피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을 판단해 보시고 갈만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분명히 가족과 상의하신 다음에, 모두의 인생에 걸린 내용이니까 수속을 밟으시면서 호주 이민을 과연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지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정말 잘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기타 인기 있는 한국인 기술이민 직종, 지금 IT라든지 몇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술이민 자체가 안 될 경우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482 비자라든지 186, 187 비자, 그 다음에 아예 연수생 비자라고 해서 407 비자로 이렇게 고용주와 인연을 쌓고 나서 482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한번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다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DAMA라고 하는 건데요. 그 비자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한번 깊이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추가로 더 드려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는 제가 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준비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격려가 되거든요. 힘이 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